표준어 사전 원칙 제20항부터 24항까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항부터 24항입니다. 20항은 사어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로 처리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어라는 죽을 사자 들어갔잖아요. 그쵸? 더 이상 쓰지 않는다. 근데 옛날 말로 처리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기억은 표준어고 니은 버린다. 오른쪽에 있는 니은은 전부 이제 옛날 말, 요즘엔 잘 쓰지 않는 거, 뭐 봉, 설걷다. 설걷다라는 말은 옛날 말로 취급하고 옳지 않은 표기입니다. 설거지하다, 거지 같다. 설거지 시키면 거지 같은 기분, 거지 같다, 설거지.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도 있는데 설걷다라는 말 자체 없습니다. 설거지 하다가 있고요. 애답다, 뭐 먹이나무 이런 거 없고. 자, 오얏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무슨 끈을 고쳐매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까? 신발끈이야 아니면 갓끈이야? 갓끈이죠. 그래서 오얏나무 하면은 오얏리자를 이렇게 쓰고 오얏나무 아래 이하에서는 부정해라 이런 얘기 하죠. 부정해라, 고쳐매지 말아라, 가지런할 정자예요. 가지런하게 하지 말아라, 고쳐매지 말아라, 그런 거거든요. 자, 뭘요? 관을요. 관을 고쳐매지 말아라. 그래서 이하 부정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관, 정관, 부정관, 부정관해라, 정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이때 이제 이걸 우리가 오얏리자라고 하는데 오얏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옛날 말이고 요즘에는 잘 쓰지 않죠. 누가 자두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지 엄마 오얏 먹고 싶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두나무를 뜻하는 옛날말 오얏,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오해 살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뜻으로 이하 부정관에서도 나오는 오얏리자 있습니다. 오얏리자. 자두라는 뜻이고요. 자두가 맞습니다. 자, 추가 설명 들어가는데 방금 추가 설명했는데 특히 설거지하다 기억하시고요.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된다. 설거지고요. 오얏나무가 아니고 자두나무다. 이 두 가지 정도는 기억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 21항 갑니다.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되는 것은 그랬어요. 용도를 잃게 됐다는 얘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한자어는 쓰지 않는다. 아까는 옛날말 쓰지 않는다. 이제는 한자어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말들이 전부 이제 한자말들인데 뒤에 제가 뜻풀이 겸 해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더 할 텐데 이 말자는 이제 끝말자로 보통 쓰는데 가루 말자라도 쓰입니다. 가루 말자라도 쓰여요. 끝말자이자 동시에 가루를 뜻하는 말자라도 쓰입니다. 그래서 한자어인 끝 말자 쓰지 않고 고유어인 가루를 씁니다. 방돌 할 때 방돌, 방에 놓는 돌인데 구들장, 우리가 온돌 구조상 이렇게 큰 돌, 넓적한 돌 깔고 그 밑에 흙으로 돼 있는 이런 식의 불길을 만들고 아궁이를 만들어서 이제 불을 지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불이 지나가는 길이 있고요. 고래고래 방고래. 그리고 그 방고래 위에 덮는 넓적한 돌을 방돌이라고 했으나 이제 한자말 안 쓰고 우리말 구들장이라고 쓴다라는 거고요. 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그런 것들이 있군. 자, 추가 설명을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할 텐데 특이하게도 가루 말자를 쓰면 한자어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라는 21항 조항이 규정되는 게 있는가 하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가루 말자, 똑같은 가루 말자인데 말차, 여러분 말차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차 즐겨 먹는 사람도 있고요. 마시는 차 중에서 차나무에 애순을 말려, 그 작은 순 말려서 가루로 만든 차, 가루로 만든 차. 그렇게 되면 가루로 만든 차, 우리말 써서 가루차도 되고 갸루 말고 가루차도 되고 가루 말자를 써서 말차라고 해도 맞는 표기. 둘 다
맞고 맞습니다. 특별히 내가 밑줄을 그어놨죠?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약은 약인데 가루약이다. 그러면 가루약이 맞고 가루 말자를 쓰면 틀린다. 말약은 틀리다. 근데 차로 넘어가면은 말차는 또 맞다. 가루차도 맞다. 자, 왼쪽만 맞고 오른쪽 틀리는데 맞고 맞다. 정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들장 아까 설명했듯이 불 지나가는 길 고래고래 방고래 술고래 방고래 방고래 위에 깔아 방바닥을 만드는 얇고 넓은 돌이다 라고 했는데 왼쪽 구들장이 맞습니다. 한자말 방은 쓰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길품 싹 있고요. 이런 뜻이군. 꼭지미역 뭐 이런 말도 있었어. 참고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시면은 뭐 이런 말 우리가 쓸 일이 이제는 거의 없죠. 그죠? 산에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단속하는 땅이 있고 단속하는 산이 있는데 단속하는 산을 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말림갓이고요. 나무를 가꾸는 말림갓. 그러니까 땅 단속, 산 단속 다 포함하는 게 말림갓. 다 포함한 게 말림갓인데 그 중에서도 산을 단속하면 나무를 가꾸는 말림갓. 그래서 나무갓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써야 된다라는 거고요. 늑다리, 늙은 사람들을 조금 나이 든 사람들을 얕잡아서 낮잡아서 이르는 말 늑다리 왼쪽처럼 써야 되고요. 자, 두껍다지 했는데 참고로 미다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앞으로 밀고 닫고 이게 아니에요. 옆으로입니다. 좌우로 옆으로 열고 닫는 거를 미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앞벽이야 옆벽이야 옆벽에 들어가 보이지 아니하도록 만든 것 이게 이제 두껍다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옛날 집 구조상 이렇게 좌우로 열잖아요. 근데 그 문을 이렇게 열면은 이 문이 벽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벽 속으로 쏙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간 그 곳을 두껍다지 그렇게 만든 걸 두껍다지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 또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왼쪽이 맞고 오른쪽이 틀립니다. 왼쪽이 표준어, 오른쪽은 벌입니다. 뭐 못 알아먹을 말들이 꽤 많아요. 떡암죽이랄지, 뭐 마른 가리도 낯설고요. 밥소란 또 뭐야? 이소라, 밥소라, 뭐지 이거? 자, 사래 논 긴 밭을, 뭐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뇨? 뭐 고전 시가에서도 들어본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운판 또 뭐지? 뭐 조당수 뭐야? 뭐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는데 자 포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갑니다. 떡암죽이다라고 했는데 죽은 죽인데 그쵸? 죽은 죽인데 이 말린 흰무리를 빻아서 묽게 쓴 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린 흰무리 할 때 흰무리가 뭐냐? 맵쌀 가루를 켜가 없게 안쳐서 찐 다음에 만든 시루떡이다. 시루떡. 시루떡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묽게 쓴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떡 병자를 쓰는 게 아니라 한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떡이라고 고유어를 쓰는 왼쪽이 맞습니다. 알겠죠? 오른쪽 틀리고요. 그 다음 마른 가리 그러면은 이 건자가 무슨 건자가 있어요? 마를 건자겠죠. 건조하다 할 때 건자 있잖아요. 습하다 반대 습건 할 때 건이에요. 한자 대신에 우리말을 쓰는 게 맞는 표준어다. 마른 논에 물을 넣지 않고 보통은 이제 논농사 그러면 물을 넣어야 되잖아요. 물을 넣지 않는데요. 그래서 물 없이 무슨 상태? 마른 상태로 가는 것 마른 가리가 표준어입니다. 죽대기 자 그렇군 이런 뜻이 있었어. 피죽이 아니라 죽대기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까 밥소라가 뭐야 라고 이제 의문을 던져놨는데 밥소라는 놋그릇입니다. 놋그릇. 그릇은 그릇인데 쇠 같은 걸로 만든 그릇 놋그릇. 그리고 사래논, 사래답 가운데 왼쪽에 사래논이 맞다. 논은 고유어 답은 한자입니다. 이게 논답자거든요. 이게 희한하죠. 밭 전자 위에 무슨 자예요? 이거 위에 있는 거 물수. 그러니까
밭 위로 물이 흘러간다. 그럼 뭐야? 밭에다가 물 집어넣으면 뭐가 되죠? 논. 그래서 논이 고유어로 맞는 표준어고 오른쪽 한자어 답은 포함되어 있는 사례 답. 틀린 걸로 간주한다. 지게다리 목발 했는데 지게 동발. 자, 그쵸? 의 양쪽 다리를 지게다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목자 대신에 이렇게 이제 우리말을 넣었고요. 목발 대신에 지게다리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삭말이라고 했는데 이 맞자는 당연히 무슨 맞자겠어요? 말맞자. 한자어로 말맞자인데 한자니까 꺼져 이렇게 하고 고유어 말 넣습니다. 말, 그죠? 소술문이라고 할 때 이 문이는 우리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은 문이 문자예요, 문이 문자. 그래서 이제 문신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이 문자를 쓰는 건데 이 한자이기 때문에 문자 대신에 우리말 문이를 맞는 표기로 삼는다. 그리고 이 동자는 당연히 무슨 동자겠어요? 겨울 동자겠죠, 겨울 동자. 그래서 겨울에 속에서 자란 빛이 누런 파를 음파라고 해야지 동파라고 하면 안 된다. 겨울 동자를 써서 겨울을 강조하면 안 되고 음이라고 하는 뜻, 우리말을 강조한 음파가 맞는 표기다. 자, 조당수라고 했는데 자, 좁쌀을 물에 불린 다음에 갈아서 묽게 쓴 음식이다 했어요. 이 죽은 이제 한자말이기 때문에 피하고 수를 넣는 거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22항 되겠습니다. 자,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생명력을 잃고 그랬어요. 고유어가 더 이상 쓰이지 않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면은 한자어 계열의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 이제 한자어를 취하고 고유어 꺼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고유어가 들어가 있는 거. 자, 상은 상인데 이건 뭐 한자말이에요. 상도 사실은. 근데 밥은 우리말이죠. 밥이라는 우리말 들어가는 거 빼고 소반을 넣는 거야. 작을 소자를 딱 쓰고요. 작을 소자 쓰고 밥반자를 쓰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런 명자가 들어가는 소반이에요. 한자말이거든요. 그래서 한자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 표기인 것도 있다. 자, 왼쪽처럼. 자, 경상도 역시 마찬가지. 겸상 그러면은 자, 요렇게 이제 내려 쓰는 상은 상인데 겸하는 상 이렇게 해서 한자말인데 맞상 해가지고 우리말 쓰면은 틀린 표기로 한다. 고봉밥도 역시 마찬가지. 높을 고자에다가 봉자는 받들봉자예요. 무슨 봉? 봉봉, 받들봉. 높이 받들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린 밥. 아주 많은 양의 밥. 찌양이 와도 만족할 만한 밥. 고봉밥 되겠습니다. 자, 단벌할 때 이 단자는 호치라는 고유어에 대응되는 것인데 콧벌 버리고 단벌로 간다. 호치라는 뜻의 한자어 단자가 있거든요. 마방집도 역시 마찬가지. 마바리 바리바리 마바리 노노노 방방자 한자말 들어간 마방집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뭐 그런 것들이 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마방집 할 때 이 방 한자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군. 그리고 방고래, 고래고래, 방고래. 아까 설명했는데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온돌구조에서 불길이 지나가는 곳을 뭐라 그래요? 방고래라고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안 되고 왼쪽이 맞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조항 연속해서 22항 관련된 사례들인데 이제 매산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매산, 그쵸? 그래서 한자말을 표준어로 삼는 왼쪽이 맞는 표기. 자, 그리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수삼 그랬는데 이 무삼, 수삼 할 때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우리가 인삼, 산삼 할 때 삼 있잖아요. 그쵸? 홍삼 할 때 삼. 그 앞에다 붙는 물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물기를 쫙 빼가지고 건조한 삼이 있고 그러기 전에 생삼이 있는데 생삼은 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 숫자를 써서 수삼이 된다 라는 거. 심도두개 할 때 심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 마음 심자로 알고 있는 이 한자 있죠. 마음 심자. 중심 할 때도 이 심자를 씁니다. 중심 할 때도 이 마음 심을 써요. 한자말이고요. 양파 그러면은
서양에서 들어온 파 이런 느낌으로 큰 바다 양자, 서영할 때 양자를 씁니다. 자, 어질병할 때 병은 당연히 질병할 때 병자 한자말 취한 거고요. 우리말 대신에 한자말이 맞는 표기. 윤달 하면은 우리가 뭐죠? 태양력에서 1년 주기가 조금씩 오차가 생기는 거를 메꾸기 위해서 가짜, 공달, 없는 건데 있는 걸로 더해 놓는. 그래서 그 한 달을 12달 플러스 1으로 가게 하는 윤달이 있죠. 그래서 이 윤달 할 때 윤자는 한자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군달이라고 하지 않고 윤달이라고 한다. 장력 세다 그러면은 이렇게 씩씩할 장자에다가 힘력자 써가지고 장력 세다 한자말로 씁니다. 제석은 이제 제사 지내다 제자에다가 석자는 자리 석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사할 때 쓰는 돛자리, 자리 돛자리. 그래서 제석이라고 한자어로 써야 된다라는 거.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추가 설명 말로 했던 거 간단히 한자 써드렸는데 글로 풀이 되어 있습니다. 뜻풀이. 말리자는 생삼이기 때문에 물 들어가 있다, 수분 포함되어 있다, 수삼이고요. 그 다음에 등잔에 심지, 가운데 있는 이렇게 뾰족 솟아있는 녀석 있잖아요. 그쵸? 그 녀석, 심지, 불 붙는 부분. 그걸 이제 중심할 때 심자 써서 왼쪽이 맞다. 자, 윤달, 왼쪽 맞고요. 요렇게, 오케이. 장력 세다. 그렇군. 이런 뜻이었어. 그러네. 석이 맞다. 자, 23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언과의 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3장이고요.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이거든요. 어휘 선택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선택의 상황이었거든요. 자, 사어를 어떻게 할 거냐? 선택. 고어 취급해서 버리자. 뭐 이런 거. 한자어와 그 다음에 고유어 사이에서 때로는 고유어를 선택하고 때로는 한자어를 선택하고 그 선택의 변화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23항이고요. 이제는 방언입니다. 방언이 뭐죠? 사, 투, 리. 자, 방언. 원래 방언이었던 단어인데 표준어보다 더 널리 쓰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이제 표준어로 삼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원래의 그 표준어는 버린다, 남겨둔다, 남겨둔다예요. 그래서 멍게가 사투리였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물방개, 순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렇다고 하니까 우렁쉥이, 썬두리, 워린순, 애순 이런 거 왼쪽도 맞고 오른쪽도 맞다. 근데 24항에서는 방언이던 단어가 널리 쓰이게 됨에 따라서 표준어이던 단어가 이제 안 쓰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예 버립니다. 아까는 뭐야? 둘 다 우렁쉥 남겨두는데 여기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귓머리 꺼져 귓머리 우리 정지용 시인의 향수 보면 귓머리라는 표현 나오죠. 그 아내가 귓머리. 그래서 까문 게다. 이런 말이 쓰나? 자, 막상 뭐 빈대떡 생인손은 뭐 뒤에 뜻풀이 나옵니다만 이건 질병입니다. 자, 역겹다 코주부는 이제 뭐 선생님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졸라 큰 주먹 같은 코 이런 걸 이제 보통 코주부라고 합니다. 저 코주부 아닙니다. 자, 생인손. 자, 손가락 끝에 종기가 나서 곱는 병이다. 종기가 나서 곱는 병이다. 질병 이름이지 손의 명칭 아니올시다. 생한손 틀린 거고요. 생인손이 맞습니다. 이거 버립니다. 그래서 준말은 생손으로 얘도 맞습니다. 생손, 생인손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코주부, 코가 큰 사람, 놀림절 나 코주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들 좋아하는 술안주 중에 그쵸? 소고기 육포 이런 거 있는데 뭐 브랜드에도 저런 주부님이 계십니다. 자, 오늘 이 수업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20항부터 24항까지를 살펴봤는데요. 20항부터 24항까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단 2개 항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25항과 26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복수 표준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례 위주로 엄청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 표준어 사정 원칙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드디어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마다 헷갈리는 것 중에서 표준 발음법이 있죠. 표준어 사정 원칙 지금까지는 1부였고요. 이어지는 2부는 표준 발음법입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 이제 기대하시고 마무리 해봅시다. 감사합니다.